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 일본 삿포로의 한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니까 즐거운 결혼식 피로연 후에 참석자 거의 절반이 막 구토하고 설사하고 그랬다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정말 좀 당혹스러운 사건이죠. 보통 이런 일이 터지면 제일 먼저 음식을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보내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게 감염 경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음식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네, 특히 노로바이러스 특성을 생각하면 뭐랄까 환경을 통해서 전파될 가능성도 항상 열어둬야 하거든요. 그렇군요. 사건 내용을 그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게 6월 6일이었네요. 삿포로시 주호구에 있는 예식장에서 열린 결혼식이었고요. 네, 참석자가 총 53명이었는데 그중에서 무려 27명, 그러니까 절반이 넘죠. 네, 거의 절반이네요. 이분들이 며칠 뒤부터 갑자기 열나고 구토하고 설사하고 그런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연령대도 보니까 미취학 아동부터 50대까지 아주 다양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 보건당국이 조사를 했고, 일부 환자들 검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좀 중요한 사실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같은 장소에서 불과 닷새 전에, 그러니까 6월 1일에도 결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5일 전에요? 네. 근데 그때 참석했던 사람이 8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무려 40명, 딱 절반이죠. 와, 40명이요? 네,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 사이에 뭔가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하. 그럼 그 닷새 전 일이 이번 사건의 어떤 뭐랄까 시작점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럼 그 연결고리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포착됐어요. 그 닷새 전 결혼식 때 하객 중 한 분이 아기를 데려왔는데 그 아기가 현장에서 그만 변을 봤다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예식장 측에서 그 자리를 청소를 했는데 그때 소독제로 에탄올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에탄올이요? 우리가 보통 손 소독할 때 쓰는 그 알코올 성분이잖아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라는 놈은요, 그 표면 구조가 좀 특이해서 에탄올이나 일반 알코올 소독제로는 이게 잘 안 죽어요. 효과가 아주 미미합니다. 정말요? 네, 이른바 껍질 없는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삿포로시 보건소에서도 지적했듯이 차염소산 나트륨, 우리가 흔히 아는 염소계 표백제, 락스 같은 거요. 그런 성분으로 소독을 해야 바이러스를 제대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닷새 전에 아기가 변을 본 자리를 에탄올로만 닦았으니 이게 사실상 소독이 제대로 안 된 거고 그렇죠. 바이러스가 그 환경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닷새 뒤에 온 하객들한테까지 퍼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문고리라든지 테이블 표면 같은 데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가 그걸 만진 사람 손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요. 와, 진짜 문고리만 만져도 옮길 수 있는 거군요. 네. 노로바이러스는 전염력이 정말 강합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감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당국도 이번 사건을 단순히 식중독으로 보지 않고 환경 오염에 의한 감염병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군요. 식중독이 아니었던 거네요. 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비단 이 삿포로 예식장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가는 여러 공공시설들의 위생관리, 소독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좀 돌아보게 되죠. 네, 정말 그렇네요. 일단 감염되면 보통 한 하루 이틀 정도 잠복기를 거쳤다가 갑자기 막 구토하고 설사하고 그렇죠. 복통이나 오한, 열이 같이 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보통 겨울에 유행한다고 많이들 아는데 자료 보니까 최근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요. 여름에도 조심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원래 저온에서 좀 더 오래 살아남는 특성이 있긴 한데 요즘은 뭐 계절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름철이라고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 그래서 이 예식장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사흘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하네요. 네,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번 삿포로 결혼식장 집단 감염 사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음식물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했던 바이러스가 제대로 소독되지 않고 환경에 남아있다가 그 다음 행사 참석자들에게까지 퍼진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그리고 또 올바른 소독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특히 그 알코올 소독제로는 안 된다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 같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식당이나 카페, 학교, 회사 같은 곳에서의 환경 소독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만지는 문고리나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에도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죠. 네,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이야기한 결혼식장 같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중교통 손잡이라든지 아니면 공용 화장실의 수도꼭지나 문고리, 엘리베이터 버튼 같은 것들이요. 네네. 이런 곳들은 과연 이런 노로바이러스 같은 감염원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게 또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한 번쯤 다 같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